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슈데스나 무코파디아이고요. 인도 하베스에서 부사장 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도시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여러 차원에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민감한 도시 조명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 지금 도시의 어둠을 맞이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도시 퍼즐이라는 거요. 경제 성장은 해야 되고 또 도시에는 치안과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웰빙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생태학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10년 전에는요. 도시 조명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대변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명, 특히 도시 조명 같은 것은요. 바로 웰빙과 생태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실내에 있는 종 말고 도시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설계자, 디자이너들,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이 모든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퍼즐을 적절하게 균형 잡고 대처해 나가야지 경제도 성장되고 치안도 웰빙도 생태학도 모두 다 유지가 됩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엄청난 생명이 손실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질병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친구, 가족 혹은 일자리를 상실했고 그 외에도 파괴가 모든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경제적 영향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봉쇄가 이루어지고 이동 제한이 있었을 때 모빌리티가 자유롭지 않았었을 때 그 당시 어떻게 우리가 공공자원을 소모했었습니까? 또 각 개개인의 자원은 어떻게 소모했을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두 가지 아름다운 일을 봤습니다. 인도라는 국가는 항상 저희가 오염 때문에 공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특히 도시의 오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동 제한이 있고 사람들의 모빌리티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고 대중교통이 거의 운영되지 않았더니 하늘이 달라지더군요. 심지어는 펀자바 같은 경우는요. 인도의 북쪽 지역에 있는데요. 펀자 지역에서는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북쪽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평원에서 히말라야가 보였습니다. 아주 희대의 사건이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평원에서 히말라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었는데 코로나 동안에는요. 바로 뭄바이 내에서 하늘에 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심 지역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교통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패턴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지난 10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자연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요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자연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좀 더 자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시라는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분명코 과소비 자체가 존재하고 과소비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한 기온 아시죠? 도심 조명 회의지만 오로지 경제 성장만 생각하거나 조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극한 기상 현상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눈에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과소비, 예를 들어서 조명을 과소비한다라는 것도 우리 눈에 좋지도 않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면역력에도 지나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극한 기후의 변화로 심각한 영향이 주어지고 또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과소비하게 된다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로나 동안에 그리고 정상적인 여기 보시겠지만요. 어떻습니까? 과소비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조금 전 사진은요. 코로나 동안의 자연이었고요. 지금은 과소비 모습입니다. 제 발표 동안에 제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슬러가 실시한 연구인데요. 원격 근무를 하고 또 개인 안전성, 경제성 자체가 도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2022년에 서베이를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보고서는요. 바로 야간에 인공적인 조명을 켬으로 인해서 밤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현황을 2022년에 국제 밤하늘 협회에서 직접 실시했던 연구입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 있었던 연구인데요. 이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 중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무대를 우리 눈앞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재조정하고 또 도심의 삶을 재보정할 때입니다. 오로지 한쪽에다만 중점을 두지 말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외로 야외로만 나가지 말고 우리가 실내도 생각하고 야외도 생각하고 경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고 모든 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젠슬러 연구 결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젠슬러 연구 결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도시를 일하기 좋은 곳을 추천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요. 일부 아시아 도시들 대략 한 방글로 주민의 65% 인도에서 정말 IT 허브라고 알려지는 방글로 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응답자들 중에서 65%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살겠다. 도시에서 살면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싱가포르, 동경 같은 도시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도시 밖에서 외곽으로 가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도시 자체를 재설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가서 좀 더 한적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좀 더 긍정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도시에서 경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도시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까? 도시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길거리가 야외에서 열린 거리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뭐 식사를 야외에서 한다든지 또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도 더 많아질 것이고 적은 수의 자동차가 다닐 것입니다. 자연과 좀 더 연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사람을 중심에 둔 디자인 탄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젠슬러 연구조사 결과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들은요. 이제 비즈니스 지구 최중심지로 오는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다. 일이 주요 동인이 아니고 사람들은 비즈니스 지구가 바로 라이프스타일 허브가 되기 때문에 도시로 온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매력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자연과 본인들의 삶을 아우러져 살고 싶어하고 또 도시도 자연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밤에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식당, 쇼핑, 물론 쇼핑도 중요하죠. 또 레스토랑 같은 데가 밤에 문을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공원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방문하겠다, 쇼핑을 가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 결과입니다. 단순하게 일만이 아니라 도시로 가서 쇼핑도 하고 공원도 가고 그냥
즐기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도시 거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여성의 56%만이 도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요. 남편은 67%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녹색지대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치안을 완벽하게 해서 도시에서 살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심 지역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시 조명이라는 것은요. 점자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인기 있는 삶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도시에서 삶이 인기가 있을까요? 계획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빛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번 보세요. 하늘 전과 후 어떻습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별이 하나도 안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별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조명이라는 것은요. 어두운 하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요. 너무나 밝아지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조명을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 도시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외곽 지역 농촌 지역도 있는데요. 과다하게 밝죠. 과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들 중에서는요. 조명의 접근성이 높을 때는요. 과다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빅 트렌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전 과제일까요? 여러분들 야간 인공 조명은요. 분명히 식물과 동물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제 동료들께서 아까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의 모든 종의 조명은 영향을 줍니다. 또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어소시에이션 국제 밤 하늘 협회가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생물학을 조명은 방해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변경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밤에 조명을 계속 과다하게 소비하게 된다면 생태계에 해를 입히고 환경 변화 야기하게 되고 동식물이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연구조사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조명보다는 야간 조명, 인공적인 조명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은요, 밤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최대한대로 낮춰야 됩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별빛만으로도 충분한데 별빛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새들이 입고 있습니다. 조류에 대한 조명 영향을 받던요. 일부 종은 빛의 이 편광에 민감합니다. 그 외에도 포식하는 종과 먹이 사이 상호작용이 바뀌고요. 먹이 찾기 자체의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들이 짝을 찾고 번식을 밤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철새는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고 탐색하고 환경의 빛의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광 노출이 강하게 된다면 철새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곤충들도 밤에 활동하는데요. 야간 조명 때문에 수분과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쳐서 푸드체인 자체가 이제도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요. 그래서 가로등과 조명, 색상 이런 일반적인 응용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실외 조명 결과적으로 야행성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체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도 봤습니다. 가벼운 멜라토닌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내에서 청색 스펙트럼에 대한 노출 증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딥dim으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렇게 조명을 낮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효율성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밤에 굳이 조명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요. 스펙트럼 컬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연구에 따르면은요. 부적절한 시간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지연되거나 방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제가 결국은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호르몬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학 연구조사 결과 결국은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같은 발병률도 생기게 되고요. 또 질병을 야기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더 2개 연구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연구 보면은요. 빛과 어둠이 질병과 의료 절차에 치유하는 역할을 계속 악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연구 조사 결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로 나와 있는데요. 또 문서화가 돼서 인공 조명이
야간의 인공 조명이 코로나19와 코로나 발생의 잠재적인 인위적 요소가 되고 있고 멜라토닌을 야기하고 인간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한 도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2년과 2019년 보세요. 얼마나 조명이 과다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조사 결과 과다한 추가적인 조명 때문에 원치 않은 야간 인공 조명 때문에 결국은 자연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야행성 천연 저수지에 살고 있는 박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박쥐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생태 자체가 위협을 받고 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야기시킨 게 박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야간 조명 때문에 바이러스가 게놈 돌연 변이가 생기고 과다한 바이러스 배출로 이어져서 바이러스 숙주 간의 동기화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분명히 어쩌면 조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도시 계획자들, 도시 설계자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둠 전략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조명 전략이 아니라 어둠 전략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20년, 25년 동안에 저희는 끊임없이 조명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밤에는 좀 더 어둡게 하자라는 전략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요. 조명이 필요하다. 도시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조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해가 지면 무조건 조명을 끄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면서 밤에는 적절하게 조명을 좀 더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 설계자가 이제는요. 암흑을 어두움을 설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마치기 전에요. 몇 가지 살아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생활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좀 더 신뢰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덕트 셀렉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어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두운 도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있고요. 또 디지털 조명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도 스펙트럼도 굉장히 분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회춘하고 있고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도시를 이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통적인 조명 같은 경우는요. 그냥 모든 방향으로 360도로 그냥 빛을 발하고 있지만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이 빛의 광도 분포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살아있는 회춘된 생태학적으로 민감하고 생태적으로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를 생각할 때요. 조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탠다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조명을 켜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죠.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조명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과다하게 조명을 가한다든지 밤에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 정책 사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술을 접목시킬 때 책임감 있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암흑도 좀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몇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설계자들 혹은 디자이너들이요. 훨씬 더 자연 조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 암흑이라고 할 때는 정말 적절한 조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인도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거는 네덜란드였고 지금은 중국의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 채광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아룹 라이팅이 실시했던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도시는 미래의 도전에 더욱 회복 탄력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객체 자체가 이제는 굳이 도시 전체를 다 밝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조명에게만 직결시키지 말고요. 가능하면은 모든 기술들, 가용한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각기 다른 종류의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봇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로보틱이랄까 드론스 또 바이오 조명 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교통 흐름에 따라서 조명도 바뀌고 굳이 우리가 조명을 전봇대를 세워서 모든 곳을 다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레벨 이상으로 계속 과다하게 조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로저나 나보니라는 분께서 직접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휴대용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포터블 라이트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모든 도로에 다 전기를 세우고 키울 필요 없이요. 직접 황푸강 유역에 대한 조명 마스터 설계자들이요. 수상의 생물 발광 조명 요소를 통합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하면 이 조명 자체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가로등이 필요하죠? 도심 지역 자체에 조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로서 우리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심 어둠은요. 모든 중요한 핵심 동인이 될 겁니다. 도시 어둠이라는 것은 도시의 조명처럼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은요. 이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